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암요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 엄현석입니다. CAR-T 세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나요? 네, 카티세포 치료는 환자들의 이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를 환자의 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 환자의 T세포에다가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카라고 하는 유전자를 넣어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암을 죽일 수 있게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원리를 가진 치료가 카티 세포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는 주로 어떤 질환에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이 치료는 현재는 주로 혈액암에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발된 것이 CD19라고 하는 항원에 대한 카티 세포 치료제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CD19라고 하는 항원은 B세포를 나타내는 혈액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적응증이 되는 것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리고 악성 림프종 중에 B세포 림프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적응증이 B세포 계열의 혈액암에 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 제일 처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것이 B세포에 대한 카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킴리아 예스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재까지도 후속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B세포 림프종, 그리고 최근에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다발골수종의 표면 항원이 BCMA라고 영어로 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 있거든요. 다발골수종 세포의 표면에 나타내는 거기에 대한 그 카티 세포를 만든 것이 이제 또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은 혈액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런 암종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사용 승인된 CAR-T 세포 치료제가 있죠.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그 B세포에 대한 카티 세포 치료제인데 킴리아라고 하는 노바티스사의 킴리아가 올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증인 경우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 25세 이하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재발성. 그 다음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가장 우리가 흔한 악성 림프종인데요. 그 환자들에 대해서 재발 불응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연구로 그 다발골수종과 악성 림프종에서 카티세포 치료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CAR-T 세포 치료제를 적용을 했을 때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만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듣지 않았던 암세포가 많은 이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투여를 했을 때 굉장히 몸에 많은 암세포가 있는데 카티세포제는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라는 것이 환자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항체와 T세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유전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들어가서 암세포를 막 깹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암세포와 그 주변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면역 물질이 많이 나오죠.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면역 폭풍이죠. 그런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고열이 나거나 환자 의식이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위험해지는 호흡곤란이 오고 폐에 물이 차고 이런 그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굉장히 그 특이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카티세포 치료제고요. 또 하나는 빈도는 적지만 뇌신경 독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환자에서는 카티세포제를 투여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되거나 하지만 또 일부 또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그 항암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와 CAR-T 세포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예,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동시에 받는다는 것이
되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티 세포 치료제는 되게 단독으로 투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 같은 게 이제 사이토카인 증후군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신경 이 부작용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바로 투여하기는 어렵고요. 병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같은 것을 후속으로 함께 써서 효과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임상 연구로 현재 진행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카티세포 치료제는 현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도 높고 부작용도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엔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카티 세포 치료제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안 되지만 지금 승인을 받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더라도 식약처에서 킴리아 같은 경우에 사용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5억 정도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내고 환자가 현재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응증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 자체가 불가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카티세포제를 투여받으려면 일단 병원에서 환자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성공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 가져가서 일정한 공정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넣고 그 세포를 불리는 증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지 테스트를 해서 다시 가져와서 환자한테 주입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카티세포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관리 규제가 엄격합니다. 요새 그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병원에서나 다 이런 세포 치료제를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관련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다른 치료약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승인된 적응증에 한해서만 카티세포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의료진을 그냥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의사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혈액암의 이제 첨단 항암 치료 분야는 일반 의사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이제 일반 환자나 일반 가족들은 사실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 주치의사와 폭넓게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질환이 재발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옵션들에 대해서 보통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드문 경우는 되게 똑똑한 환자분도 계세요. 똑똑한 보호자도 계셔서 다 공부를 해갖고 오십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보고 혹시 이런 치료가 나에게 해당이 됩니까?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의뢰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